여러분, 제가 서강대 다닐 때요,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진짜 똑똑한 천재 같은 애가 있었어요. 진짜 말하는 것마다 그냥 뭐 교수님이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뱉는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다 엮어가지고 그 작품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런 걸 막 너무 멋있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조별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끼리 먼저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잖아요. 아, 얘도 생각보다 별로 모르는구나. 근데 그 태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아는 게 당연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그게 내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고 똑똑한 친구가 조별 토론에서 이거 읽었는데 이거 솔직히 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거든요. 얘도 이 정도로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뭔가 야, 이거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않아? 라고 시작하면서 토론을 장을 여는 게 되게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결과적으로 저렇게까지 깊은 사유와 어떤 논리적이고 또 역사나 이런 다양한 배경 지식을 엮은 고찰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처음부터 내가 이거구나 라고 완벽히 딱 알지 않더라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차근차근 접근하면 알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되게 멋있게 엄청 어렵고 방대한 내용들을 막 엮어서 얘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쫄았단 말이에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거는 완전 다른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서 그 친구가 사고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교수님과 호흡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내가 잘 몰라도 난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중요한 건 모르겠는데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의 나의 그 별것 아닌 생각들을 명확히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내 생각이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고 객관적으로 또 별거 아닌 생각이면 그냥 됐어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냥 수업이나 열심히 들을게요, 전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넘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라도 정말 별거 아닌 거, 정말 별로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다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하니 내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힌트를 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으면 더 잘 생각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교수님이 이끌어주는 힌트에 생각을 계속 접붙여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혼자서 하고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나오는 정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단순히 내가 지능이 부족한다, 아니면 내가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 지식이 추가로 필요할까, 난 뭐가 부족해서 이걸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쭉 읽어보면서 난 이런 거는 모르겠네, 어느 부분이 모르겠고 어느 부분은 알겠네, 왜 알겠는지 왜 모르겠는지 그걸 정확하게 먼저 설명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다고 상상을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을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질문을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땡깡 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가 모르겠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절반이고요. 또 뭐가 모르겠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다 보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뒷부분을 읽거나 그 부분에 집중해서 관련된 지식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나는 처음에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접근 방식으로 책을 읽고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차피라는 표현을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 못해, 어차피 제대로 안 될 거야, 처음에 그냥 대충 읽어 라는 마인드인데, 저는 그런 마인드가 오히려 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안 될 거 아니까 처음에
부딪혔는데 잘 안 풀리고 처음에 부딪혔는데 이해가 안 돼도 당황하거나 쫄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이럴 줄 알았고 어차피 나는 못할 거였으니까 어차피 난 못할 거야.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거듭해 나갈수록 점점 잘해질 거야. 근데 거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오랜 시간을 걸리는 동안 되게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될 거야. 어차피 난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못하는 거에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의 관점이 살짝 다른 것 같고요. 어차피 내가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를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오래오래 천천히 해야 될 거 처음부터 뭐하러 완벽하게 이해를 하나 라고 해서 소설을 읽든 지식에 관한 책을 읽든 비문학을 읽든 마찬가지로 대충 보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다시 보면서 또 복습을 하고 스스로 설명해보고 모르는 법도 채우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어차피 마인드가 공부할 때만 아니라 시험 볼 때도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토익 시험을 볼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자꾸 뭐라는지 잘 안 들려요. 귀가 어떻게 하면 트일 수 있을까요? 귀가 트이긴 뭐가 트여요? 귀가 안 트여 있으면 이비인후과 가서 귀를 파야죠. 귀는 트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말이 들리고 모르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60대, 70대 이제 어른분들이 줄임말 같은 거 모르잖아요. 저도 요즘 줄임말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답정너라는 말을 귀가 언제 트일 수 있을까요? 요즘 말에 관심 없는 분들은 답정너 이런 줄임말에 언제 귀가 트일 수 있을까요? 언제 귀가 트이긴 뭘 언제 트여?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배워야죠. 답정너는 뭐고, 존맛탱은 뭔 뜻이고, 뭐 다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어느 무슨 시기를 딱 거치면 갑자기 귀가 트이는 게 아니에요. 그 MZ세대라고 하는 그 줄임말 많이 쓰는 친구들도 한 달만 친구들하고 안 놀고 고립돼서 갇혀 지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도 그런 말을 모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귀가 트이고 뭐 그런 마법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외우고 배워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배경과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주입된 것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 그러해서 우리가 어차피, 처음부터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저는 이 어차피 마인드셋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부한 거는 다 맞출 거야. 아무리 긴장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한 거 맞출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도 공부를 안 한 건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올 테니까 내가 여기서 뭐 긴장을 조금 하든 덜 하든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오버하지 말고 그냥 긴장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시험을 끝까지 보고 나오자. 그러면은 어차피 내 체감 점수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점수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난 떨지 말자.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해봤자 어차피 아무리 뭐 긴장을 해도 여러분 구구단은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긴장이 된다고 해서 뭐 구구단까지 까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시험 볼 때 요구하는 지식이나 역량을 구구단 하기만큼 쉽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 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아예 포기하고 어차피 나는 긴장해서 평소 실력 퍼포먼스 100%못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퍼포먼스도 더 잘 나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시험장에 가면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손을 발발 떨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 모든 것을 암기하고 있다면 사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합격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고득점을 할 거라는 거, 내가 이 시험을 잘 볼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볼 수 없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안 될 확률이 높아 라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현실적인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라는 되게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생각보다 내가 어차피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긍정적으로 내 삶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부천대학교 전문대에서 서강대학교 영문학부에 편입해서 또 전국 1등으로 수석 졸업을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의 체득했던 나름의 팁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착실히 해서 뭐 수능 정시로 뭐 서울대를 간 사람이랑은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런 노베이스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고 또 학업에서 많은 성취를 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수험생활 때 공부할 때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멘탈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정적인 멘탈을 가지고 편안하게 수험생활을 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수험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를 오히려 졸업하고 나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나름대로 재미를 찾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업이나 이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런 타임라인 공부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럼 인생에 그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자유롭게 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미리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지, 또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잘 못하는 것에 새롭게 도전하고 부딪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쫄지 않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으려면 나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어차피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마인드로 차근차근 오래오래 느릿느릿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